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규제 폭탄 맞은 부동산 주말 사이에 일어난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좀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오늘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강변 주변으로 해서 주거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적게는 0.47%에서 많게는 0.99%까지 전체적으로 급등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한강변 주변으로 아파트 초강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억제하고자 했던 게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에요. 새로운 방식의 규제가 도입됐죠. 왜 이런 규제가 도입됐냐? 그동안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3중 규제가 적용됐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모두 다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네 수요 억제에 전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의 과열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상급지 중심의 과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 지역 과열은 갈아타는 1주택 실소자가 만든 겁니다. 한 기사 볼게요. 못해도 10억 원 대출받아서 삽니다. 강남 신고가 이끄는 30대 전문지.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는 분들은요 10억 대출은 그냥 시작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투자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영향을 못 주고 있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토지거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도 이런 갈아타기 실수자를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주담대 한도 6억 원은요 보편 규제처럼 보이는 핀셋 규제입니다. 자, 10억 중후반 아파트 처분하고 20억대 아파트 갈아타기, 20억대 아파트 처분하고 30억대 갈아타기, 30억대 아파트 처분하고 40억대 갈아타기, 이런 식으로 급지를 높이는 갈아타기를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번 규제에도 영향이 적은 실거래가 구간은 어딜까요? 보통 매매가의 40에서 60%를 대출로 조달하거든요. 그래서 한 10억에서 15억 사이는 그래도 고가 아파트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특히 거의 절반 가까이 대출이 가능한 12억 내외 아파트가 최고 수혜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겨요. 자, 강력한 한방이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이 관망세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고가 아파트 타겟팅이 되는 대상만 관망세로 들어갈까요? 이제부터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19 부동산 대책 기억나세요? 자, 강남 상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넓은 범위가 적용되면서 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500건 가까이 급등했는데 4월 달에는 5,000건까지 떨어졌고요. 3월에 13,000건까지 올라갔던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4월에 11,000건까지 줄어듭니다. 한 40일 정도 시장에 관망세가 나타났어요. 자, 규제 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까지 전부 다 좀 소강 상태가 나타나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럴까요? 주말 사이에 잠실의 생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반응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곳이죠. 자, 리센츠 33평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규제 직전에 36억까지 있었던 호가가 35억 5천으로 조정이 됐고요. 잠실중흥 5단지 33평 같은 경우는 이 42억 5천에서 41억 5천으로 한 1억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아니, 하루 만에 1억 넘게 떨어졌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규제 직전에 상급지가 어땠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30억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아직 신고가가 실거래가 등록 안 된 가계약된 실거래가 있어요. 한 31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 가계약된 실거래 집주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를 내놨는데 얼마나 내놨다? 32억도 아닌 33억이 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간 호가가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호가는 쭉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비규제 지역 한강벨트는 다소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수요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거래가 일단 끊겨야 됩니다. 거래가 끊겨야 호가 상승이 중단되고요. 그 거래 급감된 게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실거래가 대비 하락한 매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거래 급감해야 5% 이상 급락한 모습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10억에서 13억 아파트 주말 사이에 어땠을까요? 일단 규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자, 10억 전후 아파트가 5월 중순부터 급등하면서 수요가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올 초까지만 해도 뭐 15억 초반이었었던 신길 뉴타운이나 뭐 고덕저희 같은 아파트가 현재 17억, 18억까지 호가가 올라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5억 아파트 대비해서 12억대,
3억대 아파트가 좀 저렴하다 이런 인식이 되면서 수요가 막 유입되려던 찰나였어요. 여기에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로 수요가 줄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원인인 공급과 금리 우려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10억에서 13억 아파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거래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아파트를 팔고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파트 시장에 한번 들어온 돈은 아파트 시장을 벗어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고가 아파트를 사겠죠. 15억에서 18억 아파트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62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요, 상급지와 중급지 갭 차이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루 이틀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쌓이면 이런 추세가 굳어지는지 여러분께 좀 확실하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킹부동산 2025년 부동산 전망 기억나세요? 1월에서 2월에는 약보합, 3월에서 9월에는 상승,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규제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근데 저희가 작년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급등세가 좀 빨리 왔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 대응도 2개월 정도 빨리 나온 상태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상승세에는요, 규제가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락장에서 부양책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정부는 자산시장의 특정 가격을 타겟팅해서 접근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마다 개입을 하는데 상승기에는 이런 부동산 대책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규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는요, 과열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요. 특정 지역 쏠림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금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규제는 유동성이 부동산에 들어온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할 거예요. 자, 이 유동성이 들어온 걸 막으려면요, 공급 과잉과 금리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모든 규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자 우위가 약해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억에서 13억 아파트 시장은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627 대책 이후로 상급지와 중급지 간 가격 격차 축소 가능성을 말씀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규제는 속도 조절과 수요 분산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 28일 멤버십 영상에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상급지 시장의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이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분들 마지막 기회가 어디인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멤버십 회원을 위한 전용 영상이 올라갑니다.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원하시는 곳에서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